다들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많은데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든지 그죠? 네네. 아니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 이런 건 당연히 뭐 문재인 정부 때로 회귀된다고 보고요. 사기 신도시 이런 거는 사기 신도시. 그거는 저도 뭐, 궁금해요.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네. 그래도 수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의 수혜지. 저는 강남 3구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당지성 집사기는만입니다. 오늘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IAU 대학교 심영석 교수님 제가 삼고철에서 모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네. 예. 계엄에 탄핵에 이제 조기 대선까지 와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철 공약이 아닌 찐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어떤 시선을 가진 사람일까요? 사실은 이번에 공약이 뭐 나오는 동 안 나오는 동 좀 이상하게 그죠? 예, 나왔는데요. 사실 안 나온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사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예측하기 힘든데요. 네. 저는 이번에 나온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또 뭐 유세 기간 중에 하셨던 말씀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8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대선에 나오셨을 때 했던 공약들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옛날로? 근데 다들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거보다도 이제 조금 더 좌측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 더 좌측으로?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그래요? 공약이나 시행했던 정책들보다 사실은 조금 더 강한 정책들을 8년 전에 냈거든요. 도대체 8년 전에 무슨 정책이 나왔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토보유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토보유세? 예. 이번에 안 한다라고 그렇죠. 슬쩍 이번에는 빼긴 그냥 했어요. 슬쩍 빼고 사실 공약집에는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그게 대략 저희가 예상해 볼 때는 한 1% 정도거든요. 토지의 뭐 공시가를 하든 뭐 1% 정도인데요. 그게 이제 그 왜 하느냐?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25만 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25만 원 주는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주고 나면 정치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약간 조금 세뱃돈 조금씩 주듯이 맞습니다. 이렇게 줘야 이제 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25만 원을 4번 정도 줘서 100만 원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요. 52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1년에. 1년에 52조요? 왜냐하면 우리가 5,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근데 임기 동안 얼마예요? 아유, 뭐 상상을 하기 250조? 힘든데요. 예, 뭐 우리 뭐 재정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돈 나올 구멍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저는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예전에 뭐 임대차 입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부동산 시장 자체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외교나 국방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고요. 네.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본인 생각들이. 네. 근데 부동산은 이게 명확하거든요. 정책을 쓰면.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의존을 이제 투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 사실 정책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요즘 강남 집값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올라가는데 우리 교수님이 대통령이 돼도 맞습니다. 강남 집값 올라가는데 야 괜찮아 나 우클릭이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토지를 해제했다가 우악 이러고 다시 또 확대 그냥 구별로 다 지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게 민주당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제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이제 정치적 기반에서 계속 뭐라 할 거거든요. 너 근데도 뭐하냐 우린 계속 우클릭하겠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저는 뭐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더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오면 첫 부동산 정책? 예. 대책? 예. 뭐가 될까요? 어쨌든 9월 달에 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9월에 크다라고 보고요. 7월, 8월에 준비하고 그렇죠. 6, 7, 8월에 우리가 네. 문재인 정부 때 보면 5월 달에 이제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 8.2 대책이 3개월에 딱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도 대학에 오래 있었지만 작업을 해보면 3개월 정도는 걸려요. 그렇죠. 뭐 또 예, 이게 뭐 이거- 장관 인선도 해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검토도 하고 뭐 물론 이제 청와대 주도로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그게 한 3개월 정도 작업은 해야 되거든요. 뭐 이게 그렇죠. 한두 달 뚝딱 해서 나올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하면 아마 9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추석 전에
추석 전에 또 내는 게 항상 또 추석 전에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가서 뭔가 좀 민심을 또 맞습니다. 확인해보고 다음에 또 어떤 정책을 쓸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추석 전 9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담길 거냐가 이제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유세라든지 이런 종부세죠. 이런 네네. 거는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미 합의를 해서 그죠. 네네. 종부세가 원래는 그 투기관리주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중과세인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 중과세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의를 해서 좀 낮춰놨거든요. 그걸 다시 돌리기는 좀 무리일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 8% 그죠? 2주택부터 투기관리주고 지정되면 네네. 근데 그걸 뭐 10% 올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뭐 8%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안 사시거든요. 저는 세율을 올리고 이런 정책은 뭐 써봤자 큰 의미도 없고 괜히 뭐 정말 사람들이 주로 하는 베네수엘라 또 이야기 또 나올 거거든요. 이미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더 엄청 때리는 건 큰 의미가 예, 없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든지 그죠? 네네. 아니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뭐 문재인 정부 때로 회귀된다고 보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것도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 상당히 많은 보유세를 거둘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니까 명분도 있고. 네, 명분도 있고 또 요번에도 그런 이야기 하셨듯이 뭐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뭐 세금은 잘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세금은 잘 거둬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좀 특이한 정책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대출 규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 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안 빌려줬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올려가지고 한 20억 넘는 아파트는 안 빌려준다. 이런 거 할 가능성은 있죠. 좀 살짝 올려준다. 예, 대출 왜냐? 한도를요. 지금 오르는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다 20억 넘는 아파트거든요. 요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포, 성동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다 보면 20억이 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20억 넘는 아파트는 뭐 안 빌려준다. 이런 거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조정대생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지방에도 어지간한 데 다 지정이 돼 있었어. 중소도시들까지 다. 예, 부산에도 뭐 해수동 이런 데 다 그냥 지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되는 데가 딱 두 군데죠. 과천은 이제 서울이지만 과천과 세종. 과천, 세종. 여기는 아마 저는 할 가능성이 크다. 과천, 세종 걸린다. 예, 세종은 뭐 과천, 세종 긴장해야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큰 관심사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인데요. 네. 그래서 9월달 일단 만료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 저는 동별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예. 동별 전환요? 예전에 우리 뭐 다시? 담삼대청, 네. 예, 아벼목성 이렇듯이 예. 구별은 좀 과하다. 예, 이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럼 풀어주는 구가 우리 뭐 용산의 후암동 이런 데를 지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네요. 예, 예. 송파에서는 거여 마천동이던데. 그렇죠. 뭐 용산 같은 경우도 뭐 이천동하고 그죠. 예, 뭐 이천동, 한남동 요런 뭐 쪽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만 지정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또 총선 그 지방선거 있지 지방선거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 때 어쨌든 당선이 되고 서울시장을 계속 하셔야지 이게 뭔가 자기를 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을 그냥, 노려보죠. 그냥 5년 동안 잊혀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끝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게 뭐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징검다리. 그러니까 계속 그걸 유지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토호제를 지금과 같이 계속 그렇게 구별로 묶어 놓는다. 이건 또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됐든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집권 여당이 맞습니다. 되면 예. 국회의 입법권을 쥐고 청와대의 행정권을 쥐고 이제 절대 권력을 쥐게 되는데 저는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요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사업들 뭐 막혀 있는 부분 뭐 안 되는 예. 거 막 이런 게 있는데 시원하게 또 뚫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부정적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그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뭔가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긴 하죠. 아니면 재건축 사업들 같은 경우도 뭐 비대위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지
이걸 정부에서 뭐 그렇다면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걸 올리고 공공기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진행은 빨리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거기 뭐 또 상당수가 민주당 그 자치단체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은 하는데 대신에 이제 뭐 좀 없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걷어가는 건 할 거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큰 이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영역에서 이걸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공공이 붙어 있는 거는 좀 진행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봐요. 뭐가 있을까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문재인 정부 때 좀 추진했었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예, 이런 그거 늘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할수 하면 있죠. 되니까. 또 이제 기본주택이라고 기본주택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남는 땅에다가 뭐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아주 요지에 역세권 이런 데는 땅이 없으니까요. 그건 뭐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자 붙어 있는 것들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다. 사기 신도시 이런 거는 사기 신도시. 그거는 저도 뭐, 궁금해요.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보면 이거 내가 뭔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기 신도시 지금 뭐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했는데 이재명 우리 대통령 당선인 거의 끝날 때쯤 그죠? 끝날 때 마무리 입주할까 될까요? 말까? 그러니까 입주가 이제 겨우 그때 이제 시작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이게 별로 의미 없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은 치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내한테 뭔가 얼굴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별로 재미가 없다. 사기 신도시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시큰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제 임기가 5년인데 임기 동안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뭐 사실 규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공공이 붙어서 육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혜지라고 할까요? 최대 수혜지를 어디로 교수님은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수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의 수혜지 어딜까요? 저는 강남 3구 같습니다. 야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예, 강남 3구를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때리는데 그게 수혜지다. 예. 그 어떤 논리일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경제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지금 그 가장 매물이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디냐 그러면요.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서울이거든요. 네. 그 어디가 줄어들었냐 그러면 강남 3구하고 용산구지 않습니까? 이게 역설적이네. 예, 매물이 없어요. 저희도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매수 손님들은 좀 있어요. 네, 있죠. 근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거래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건 살 현장에- 사람은 있는데 예, 맞습니다. 팔 물건이 없다. 팔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물건도 대부분 다 기존의 최고가에 비해서 호가가 2, 3억, 심한 데는 5억씩만 올라가 있거든요. 요즘 3억씩 올리더라고요. 3억, 5억씩 올려요. 저희들도 거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 상황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매물이 지금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은 네. 이게 불가능하거든. 팔 수가 없거든요.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토제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매물들은 그냥 5년 견디자 이러고 다 거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요.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5월 달 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죠? 끝나죠. 끝나죠.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아마 양도세 중과로 가겠죠. 그럴 간다고 가능성이 보세요?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매물 잠김 생기고. 그러니까요. 지금 입주 물량도 완전히 없는데 아우, 지금 매물이 어떡하지? 벌써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5월 되면 이제 없어져요, 매물이. 그러면 정말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수혜지다.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냐? 강남 3구와 용산구거든요. 한강벨트. 그리고 그나마 이제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양천, 뭐 그렇죠, 그런 광진 이런 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가격이 강하게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결국에는 똘똘한 지역 한강벨트는 예, 본의 아니게 수혜다. 예. 규제를 함에도 역설적으로 수혜가 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 수혜다.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앞서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종시. 예, 세종시는 이게 직접적인 수혜 아닌가, 대놓고 그냥 수혜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죠. 최근에 그 변동률 같은 거 보니까 또 살짝
바뀌는 모양새를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예, 세종이 참 애매한 지역인데요. 예. 애매하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원래 이제 계획도시상으로 인구가 80만까지 느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40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0만 안 됩니다. 예, 50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정체 상태예요. 아시다시피, 예, 더 이상 늘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요가 대부분은 이제 공공 수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수요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새로운 수요가 진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제 그리고 국회가 되나요? 그래서 뭐 국회가 들어가고 이러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공 수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긴 저는 하네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뭔가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그죠 클러스터 이런 게 들어가면서 민간 민간 수요가 이제 기업들? 같이 예, 민간 기업이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뭔가 이런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긍정적인 면이긴 한데요. 대전이 이제 공급이 많거든요. 대전에 공급 예, 많죠. 공급이 많아요. 대전, 그리고 충남 많더라고요. 인허가도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거의 뭐 약간의 수혜 지역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면도 세종시가 있는 거는 분명한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뭐 그리고 계속 뭐 정치적인 테마주처럼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아, 예, 오래 가기는 힘들 것 동력이? 같다. 예, 왜냐하면 이게 동력이 뭔가 누군가 이제 불을 지피는 사람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쏘시개는 있지만 뭔가 계속 이게 땔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료가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에너지가 충분히 차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냥 반짝하고 또 이제 사그라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충분히. 그래서 네. 그 입주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역시 세종시의 아픈 단면을 지금 교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렇고요. 2부에서는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자 이제 이재명 시대 잠시 뒤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부동산만 좀 바라봅시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